예, 안녕하십니까. 담현스님입니다. 나냐 한담 32번째 이야기. 오늘은 조금 비분간계한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전투, 이렇게 제목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전 전투죠. 명랑해전에서 그 명랑해전을 앞두고 있었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명랑해전이 왜 한번 다뤄볼 만하느냐.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이 배가 12척 밖에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삼수수군 통제도로 복귀를 했는데, 원군이 다 말아먹었는데, 배설이라는 놈이 지 살겠다고 그 군 진용을 이탈해서 배를 다른 지역 어디 되게 멀리까지 끌고서 숨겨놨었다 그래요. 그나마 그 숨겨놔서 살아남은 배 12척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손주가, 야, 차라리 수군 패하고 저 육지로 올라와갖고 우리 도원수 권율이나 도와줘, 이렇게 오다를 때렸어요. 왕의 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올린 유명한 상소가 있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문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점점점. 요 장계를 올리는데, 그 장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런 명랑해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썼느냐. 배가 12척밖에 없으니까. 나중엔 실제적으로 마지막 전투인, 전사하시게 되는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나가실 때는 배가 133척에, 또 명나라 수군의 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나라에서 내려보낸 해군 함대 사령관이었던 진린이,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나 당신한테 뿅 갔어, 띵화했다, 당신이 그냥 칼하면 나 죽는 신용까지도 할게, 이래가면서 도와주기로 한 상태니까 그나마 조금 심리적으로도 좀 그게 있었단 말이지. 좀 편안한 마음이. 근데 명랑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몇 년 동안 고문당하고 유배되고 백의종군한답시고, 쉽게 얘기해서 이등병도 아니고 그 계급장도 없이 그냥 무관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상태고, 원균이 7천량에서 아주 대창에 말아먹는 바람에 병력도 배 12척밖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병사들 사기도 다 떨어져 있고, 일본 애들 무섭다 그러고 앉아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을 안 할 수는 없고,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자기가 해군 전체를, 조선의 수군 전체를 다 컨트롤 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참 간절했겠어요, 속이. 내가 이순신이었으면 나 그냥, 야, 왕이 육지로 올라와서 싸우랜다, 가자. 아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군은 350척이 넘어요, 배가. 우리는 12척이야. 어떻게 싸워? 밥원인 다음에 다 수군 포기하고 올라가죠. 내가 이순신이면 그런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순신이 아닌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이순신이 수군을 폐하라는 왕의 명령에 그럴 수 없다는 거 내용을 가지고 장계를 올려요. 그래서 이 장계의 원문하고 번역문을 자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계 이제 원문이요. 시 조정이 주사심단 불가어적의 명공육잔이라. 이때 조정에서 수군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이, 배 12척밖에 안 되니까 적은 350척이 넘는다는데, 적을 막을 수 없을 거라며 공 이순신에게 육지에서 싸울 것을 명했다. 공이 개활 자임 진지 우호 6년간 적불 감직 도로 양호자 이 주사시지에 기로해라. 이에 공이 장계를 써서 올려서 말씀하시기를, 임진년 이래로 5, 6년간 적이 감히 양호,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직접 돌격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었사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수군 없으면 곧바로 충청 전라도로 이 일본군들 들어가면은 전라도 떨어지면 곡창지대인데 우리 병사들 뭘로 밥해 먹이면서 싸울 거예요? 그 얘기 한 거거든.
자, 금신 전선 상류시비 출사력고전 죽유가이하라. 제일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적을 막아 싸운다면 아직 할 수 있사옵니다. 금신 전선 상류시비. 지금 신에게 아직 전쟁에 쓸 수 있는 배 상류시비 아직 오히려 12척이나 남아있다. 뭔 똥배짱인지 몰라. 배 12척하고 350척하고 어떻게 싸우려고. 자, 다음 줄 읽겠습니다. 금약 전패주사 즉시 적지 소이위 행위 유호 우다러 한수 차신 핍소공야라. 지금 만일 수군을 모두 패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바다를 내어준다면 적은 곧 이것을 다행으로 여겨 양호의 오른쪽 즉 서해 바다를 따라 한수 한강에 이를 것이니 한강 통해서 곧바로 도성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자, 이건 사실은 선조 협박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왜? 선조 또 피난 가야 되잖아. 이미 한번 백성들 버리고 임진년에 피난 갔다가 그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욕 있는 대로 먹을 거 다 먹고 저게 무슨 왕이냐 지사겠다고 우리 버리고 도망간 놈의 새끼 이 소리 듣고 있었는데 또 그 시탈지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왕 입장에서 야 일본 애들 배 타고 곧바로 한강으로 해서 곧바로 도둑 때리러 나 도망도 못 가잖아. 도망가야 되는데 또 도망가. 근데 겁나는 얘기죠. 자, 다음 줄 전선수가 미신불사 즉적 불건 모아이라. 전선이 수가 비록 그 숫자가 적으나 미천한 이 신이 죽지 않고 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 뿡뿡. 야, 나 이순신이야. 내가 아직 살아있어. 쟤들 내 얼굴만 봐도 오줌 질질 쌀 거야. 왜? 하도 나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배 12척이 아니라 뭐 한 척밖에 없어도 쟤들 그럼 질질 싼다니까? 왜? 대장소에 내놨다 이러고서 없고 니네 왜 왔니? 이러면은 저 이순신 장군님 그게 거시기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란 진짜 자신감 뿜뿜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참. 일부러 세게 지르는 건지. 자, 여기서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한마디로 나 죽기 전에는 수군 못 패하고 내가 죽어서 없으면 수군 없애는 게 차라리 또 날 수도 있어. 왜? 미천한 신, 미신인 제가 불사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신이 이미 죽었다면 적은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이미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신감 뿜뿜이지. 근데 그냥 자신감만 뿜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명령 나가서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350척의 적을 맞아서 적 130몇 척인가를 분멸 그냥 바닥에 가라앉혀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 수군 판옥선이 일본 그 전선들보다 하나하나가 더 크기도 컸고 더 어떤 전투력이 셌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단순산수로 해봅시다. 12척으로 350척하고 싸우래. 내가 이순신이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야 왕명이야. 가자. 권율장군님 어딨어? 우리 도원수 권율장군 어딨어? 저랑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 이순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정도 되니까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신이 불사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즉 적 불감 모아이 감히 적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바다 못 내죠. 그 앞에서도 보면은 수군 다 피하면 쟤네 곧바로 전라도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또 배 타고 한강으로 직방으로 때려갖고 서해바다 바로 가갖고 그럼 한양 또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여기 바닥들 막고 있어야 돼. 그래야 쟤들이 한 번에 쭉 한강으로 바닥들 따라 쭉 가서 한 방에 빡 한양 때리는 거. 이거 내가 막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계속 막게 해줘. 근데 미신 불사라.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다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나 죽기 전까진 저 새끼들 이 바다 못 넘어가. 아유 이거는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뭐 저 인간도 아닌 것 같은 거.
내가 이순신이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첫 번째, 아무 죄 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아무 죄 없이 결국은 백의종군이라 완전 불명예, 이등병도 못 되고 계급장도 없이 군복은 입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나 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 고문받고 옥에 갇혔다고 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산에서 올라오시던 노모가 길바닥에서 노중객사 하셨고, 그랬고 난 죄인의 몸이라 가갖고 죄도 못 치르고 장례도 못 치르고 결국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조카 중에 한 놈이 가갖고 장례 치르고 오고, 그 장례 치르고 온 그 조카는 그래서 결국은 내 부관하다가 나 암살하려고 들어온 일본 닌자들 막다가 팔이나 다쳐갖고 내 눈앞에서 붕대 감고 나가고 앉아있고. 이순신 장군 개인 인생으로 보면 이게 뭐냐고. 이게 일본 해군 23전 23성으로 일본 해군들 우리 육지로 곧바로, 특히 한강 이런 데로 곧바로 때리고 들어가고 전라도 고창지대 곧바로 때리고 들어가는 거 막아보겠다고 노심초사하면서 23전 23성 전성신화? 그게 말이 전성신화지 신화가 아니에요. 그거 이순신 장군 지 목숨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바다 못 먹으면 나라 그냥 아작이 나는 게 아니고 끝장난다 싶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절대 그거는 누구도 지금 이 명랑해전 치르기 며칠 전에 이순신이라면 이런 장기 못 올려요. 그냥 왕명의 신이 따르겠나이다 해놓고 권율장군 어딨냐?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명랑해전 그 영화 보면은 그 나대용인가 그놈이 등치 이렇게 엄청 큰 걸로 나오는데 그놈이 권율장군한테 가서 막 따지죠. 이렇게 통제사를 버리려 하십니까? 왕명을 따르면 될 일이야 막 권율이 이러니까 통제사가 말씀하시기를 수군을 패하면 조선이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자신감 뿜뿜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수군으로서 일본의 수군을 통해서 육지로 곧바로 상륙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안 막으면 나라가 없다. 뭐 양무원함이면 전무국가? 양무수군이면 전무국가다. 이순신은. 권율이 끝까지 왕명인이 따르면 될 일이야 하니까 통제공을 벌이려 하십니까? 이순신한테 수군 펴고 올라오라는 명령은 그건 통제공을 벌이는 것이다. 통제사의 한마디로 이순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순신이 그렇게까지 실제로 수군을 패하고 올라오라는 명령에 따랐다면 그 다음은 그냥 이순신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집에 가서 쉬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 그냥 짧은 장기 한 줄. 전쟁 중이라 장기 길게도 못 쓰고 짧게 썼지만 진짜 명문장인 거예요. 명문장이기도 하고 이순신 아니면 그거는 누구도 쓸 수 없는 그런 장계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 장계 때문인지 뭐 어쩐지 몰라도 조정의 어떤 전략 전술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수군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명랑에서 13척 갖고 350척을 중에 130 몇 척을 그냥 바다에 뻑싹 가라앉히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미친 전공을 세우니 명나라 해군 중에 이 조선 땅으로 출병한 해군들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독 진린이 나 오빠한테 뿅 갔어. 그냥 오빠 하라면 나 다 할게. 이 정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전황이 가다가 마지막 노량에서 왜 갑옷도 안 입고 그 홍보라 그래서 그 병사들 사기 올리는 북을 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 건데, 뭐 일선은 그때 가신 게 아니라 그때 간 것처럼 해놓고 15년을 아산 자기 고향 땅에서 이름 바꾸고 조용히 사시다가 그 실제로 그래갖고 15년 뒤에, 그러니까 노량에서 돌아가신 걸로 처리되고 15년 뒤에 이장을 하시거든요. 이장이 아니고 그때 실제로는 돌아가신 거다라는 야사의 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순신 장군의 장기 하나를 통해서도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그냥 영웅도 아니고 성스러운 영웅이다, 성웅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순신에 대해서는 꼭 좀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왜 우리가 이순신을 이렇게 흠모해야 하는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 중에 짧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